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라에서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가 혈기가 되어 흑화한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교메이 같은 경우는 귀살대 최강의 전력으로서 생긴 것부터 심상치 않은 캐릭이죠. 이 캐릭터가 중점이 되어 먼치킨 서사로 흘러가는 귀멸의 칼날은 어떨지 써보겠습니다. 이 가상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져가는 매끄러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한 열병을 앓게 된 히메지마 교메이는 그 여파로 시력을 상실해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죠.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교메이는 그로 인해 다른 감각들이 발달하게 되었고 주변에서 나는 소리의 반향을 통해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긴 했지만 부모님이 어릴 적 사고로 죽게 되었고 교메이는 근처에 있던 스님에게 거두어져 절에서 키워지게 되었죠. 교메이는 어느새 성인이 되었고 교메이를 키워준 스님은 나이를 먹어 죽음이 임박해 교메이를 불렀습니다. 교메이는 이제 스님이 갈 때가 되었다는 걸 알자 자신은 사실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스님의 말이 믿지는 않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교메이는 소리만으로 모든 걸 구별할 수 있었기에 부모님이 마당에서 어떤 인간의 모습이지만 짐승과도 같은 무언가에게 살해당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교메이는 그 존재들이 무엇인지 가기 전에 알려달라고 부탁했고 그 스님이 교메이에게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사는 것은 그저 너를 힘들게 할 뿐이라고 다 잊고 사는 게 행복할 거라고 하며 복수를 하는 대신 너처럼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이들을 도우라고 하며 눈을 감았죠. 교메이는 그 뜻을 받들어 고아가 된 아이들을 절에 거두어주기로 했는데 첫 번째로 들이게 된 이는 제니치였습니다. 제니치는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구해줬는데 그는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버려져 길에서 또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죠. 교메이는 부모가 책임지지도 못할 아이를 낳아놓고 버리다니 라고 하며 분노의 감정이 들끓었지만 겨우겨우 억누르며 제니치를 따뜻하게 반겨줬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카야쿠를 자신의 절로 들여보냈는데 그는 범죄자인 부모를 둔 아이로 그 부모가 처형이 되고 혼자가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범죄자의 자식이라고 차별하고 따돌리는 걸 목격하고 교메이가 그를 도와 함께 살자고 다독여준 거였죠. 교메이는 죄는 그의 부모가 지었지 카이가쿠가 지은 것은 아닌데 라고 하며 카이가쿠를 미워하던 인간들에 대해 열이 받았지만 꾹 참고 그를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 다음번으로 데려온 아이는 바로 카나오. 카나오는 교메이가 아이들에게 해줄 음식을 사러 마을에 내려갔다가 줄에 묶여 노예로 팔려가고 있던 걸 알게 되었고 이게 무슨 짓이냐며 노예상을 막아섰죠. 그는 카나오의 부모가 애를 학대하다가 못해 노예로 팔아버렸다고 했고 교메이는 그 말을 듣고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지만 연부를 외우며 겨우겨우 마음을 억누르며 카나오를 자신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게 얼마 후 절 근처에서 야생동물이 나타난 것 같다는 제니치와 카이가쿠의 말에 나가보니 웬 맷들이 탈을 쓴 남자아이가 날뛰고 있는 걸 보게 되었죠. 그는 인간의 말을 잘 하지 못했고 동물처럼 행동하는 거 봐서는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라는 게 확실했습니다. 교메이는 그를 데리고 절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반항하며 교메이에게 덤벼들었고 교메이를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악을 했죠. 하지만 교메이는 타고난 떡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맷들이 소년의 힘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기에 손쉽게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교메이를 우러러보며 자신의 우두머리로 인정하는 듯 했고 교메이는 그에게 이노스케라는 이름을 붙여주며 함께 살게 되었죠. 그리고 어느 날에는 온 가족을 혈기로부터 살해당한 후 둘만 남은 남매 탄지로와 네리코를 발견 후 그들 역시 절에 데려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교메이는 어릴 적 자신의 부모를 습격한 존재와 탄지로 남매의 가족을 습격한 존재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 후 더욱 짠한 마음에 그들을 보살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고아들을 데려와 절에 들여놔 함께 살아가는 아이마에도 15명이 되었죠. 어느새 그들은 친해져 서로 도와가며 살아갔고 가끔씩 투닥거리기도 했지만 마치 한 가족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교메이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신뢰했고 교메이 역시 그들에게서 따뜻한 마음을 받아 행복한 나날을 보냈죠. 그런데 그렇게 어린 아이들이 많이 복적이다 보니 혈기에게는 아주 좋은 사냥터가 되었고 한 혈기가 그 근처에 아이들의 냄새가 난다며 출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나무를 캐고 있던 카나와 아오이 그녀들은 혈기와 마주치자 온몸이 얼어버렸고 혈기는 맛있게 생긴 애들이라면서 달라들었죠. 그 순간 교메이가 뛰어와 그 혈기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때렸고 그 혈기는 주먹에 맞자 두개골이 박살나며 날아갔습니다. 교메이는 이 느낌은 어릴 적에 느꼈던 그 혈기라는 존재라는 걸 알았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력을 행사한 거였죠.
그 혈기는 이런 곳에 이런 강한 무술가가 있었던가? 라며 머리를 재생시켰고 어차피 무술가라도 인간인 이상 혈기를 이길 수 없다며 교메이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교메이는 나는 무술가가 아니고 평범한 중이야 라고 하며 다시 한번 그 혈기의 머리통을 주먹으로 으깼는데 그 혈기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날 만큼의 파괴를 가진 교메이 주먹에 이게 평범한 중의 주먹일 리가 라고 하며 쓰러졌죠. 교메이는 그 혈기가 일단 또 움직이면 안 되니 나무에 단단히 묶어놨고 카나와 아오이를 일단 절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다시 그 혈기가 있던 곳으로 가보니 그 혈기는 이미 도망간 상태였고 교메이는 또다시 습격할지도 모르니 대책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탄지로가 교메이에게 절 안에 있는 책들을 읽어봤는데 절 주변에 등나무 향을 피워놓으면 귀신이 찾아오지 못한다고 써져 있어요 라고 했고 교메이는 그 이후로 등나무 향을 항상 피워놓은 뒤 밤에는 아이들의 외출을 삼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교메이가 황급히 일어나 그곳으로 가보니 혈기 2마리가 들어와 습격을 한 상태였죠. 교메이는 어떻게 혈기들이 들어온 거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혈기에 의해 상처 입은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고 분노해 그 혈기들을 주먹으로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혈기들은 교메이의 엄청난 펀치력에 당황했고 얘는 뭐냐며 도망가려고 했지만 교메이의 주먹은 그들을 용서치 않았고 온몸을 구타해 박살내버렸죠. 그렇게 후 일이 끝나나 싶은 상황 교메이는 저 앞에서 왠지 모를 엄청난 귀기를 느끼게 되었고 처음으로 맛보는 공포감이 교메이를 집어삼켰습니다. 저거 뭐지? 혈기인데 검을 든 건가? 라고 생각했고 그의 겉모습을 자세히 느꼈죠. 그는 마치 6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검사였고 그는 인간이 맨 주먹으로 혈기들을 이겼더라. 꽤나 재밌는 녀석이군 이라고 했습니다. 교메이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런 괴물 같은 자라고 해도 물러서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곧바로 그에게 뛰어나가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코코시보는 교메이의 팔 하나를 날려버렸죠. 교메이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졌고 아이들은 선생님! 이라고 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코코시보는 마침 나에게는 부자님의 피가 있는데 한번 재미난 시험을 해보지 라고 했죠. 교메이는 제발 아이들만은 이라며 코코시보의 발목을 잡았고 코코시보의 칼이 교메이의 등을 찌른과 동시에 교메이는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잠시 뒤 눈을 뜨게 된 교메이 몸에 엄청난 고통이 계속되었고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열이 났죠. 그런데 자신의 몸을 보니 아까 코코시보의 배인 한쪽 팔이 다시 자라나 있었고 심지어 한쪽 눈이 선명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며 몸을 일으켰는데 사방이 피로 가득했고 여러 아이들이 죽은 상태로 누워있었죠. 교메이는 생존한 아이들이 있나 울면서 그들을 하나하나 흔들어 보았고 카나오, 제이치, 이노스케, 탄지로, 네지코만이 생존한 상태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아이들도 인간의 몸이 아닌 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며 죽은 아이들의 시체를 한 곳에 모았죠. 그런데 유일하게 카에가쿠만 그곳에 없었고 카에가쿠는 잘 도망간 건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탄지로가 신음하며 선생님 이라고 불렀고 교메이는 몸은 괜찮느냐고 물었죠. 하지만 탄지로는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몸을 일으킬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혈기가 된 아이들도 눈을 뜨기 시작했는데 그들 역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교메이는 혹시 카야쿠는 못 보았냐고 물었고 제니치가 카야쿠는 선생님의 말을 듣지 않고 저녁에 나갔다가 갑자기 돌아와 등나무 향을 꺼트린 후 처음에 우리를 습격한 혈기들을 이곳에 안내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 버렸다고 했죠. 교메이는 항상 카야쿠가 거짓말을 일삼고 이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고 그를 믿고 보살폈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성을 잃고 있는 것보단 일단 혈기가 된 아이들을 인간으로 고쳐놓아야 한다는 생각과 사랑하는 아이들을 죽인 혈기라는 존재 특히 눈 6개 달린 그 혈기를 반드시 쳐 죽이리라 다짐했죠. 교메이는 혈기라는 것을 수소문해 혈기라는 존재들을 잘 알고 있는 귀할대라는 조직이 있다는 걸 듣게 되었고 그 조직에 들어가면 혈기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얻는다는 소리에 교육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로크다키 사코니는 교메이를 보자마자 엄청난 체구를 가지고 있었기에 잘만 키우면 엄청난 거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보니 장님인 것 같아 장님이 무슨 귀살대냐고 돌아가라고 했죠. 교메이는 낮에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돌아왔기에 눈이 보이지 않았고 예전처럼 소리의 반향으로 모든 걸 파악했습니다. 교메이는 사콘지에게 자신이 싸울 수 있음을 어필했고 사코니는 그를 시험해 정말로 싸울 수 있는 감각이 있는지 살펴봤죠. 그러자 그가 그동안 가르친 어떤 이들보다 타고난 신체 능력이 뛰어난이라는 걸 알게 된 사코니는 이거 대박이라며 별다른 체력 강화 훈련 없이 그에게 곧바로 전집중 호흡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교메이는 전집중 호흡의 메커니즘을 알자마자 곧바로 구사했고 자신의 몸이 더욱 가볍고 예리한 움직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죠. 사코니는 그런 교메이를 보고 놀랐고
교메에게 맞는 호흡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 떠오른 게 혹시나 바위의 호흡을 시켜보면 어떨까였는데, 비살대기에 내려온 호흡 중 바위의 호흡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호흡이며, 그 호흡을 제대로 소화해내는 이들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였는데, 교육자들은 그 호흡을 쓰는 방법만 알 뿐 여태껏 그것을 사용하는 검사는 본 적이 없었죠. 사코니는 교메에게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 호흡을 알려줬는데, 교메이는 마치 스펀지처럼 그것을 빨아들이며 능수능란하게 사용했습니다. 사코니는 드디어 내가 최강의 인재를 키워냈다며 이 사람을 비살대에 소개시켜준 뒤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큰 돈을 받아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교육자들은 자신이 키워낸 제자들의 숫자로 당주에게 돈을 지급받았고, 그대로 활약이 크면 클수록 받는 돈이 컸기에 사콘지는 이번 교메이로 얻는 돈을 가지고 이제 산골 생활을 때려친 후 번화한 곳에서 살아볼까 생각을 하며 기뻐했습니다. 사콘지는 그 전에 선별시험에서 교메이가 완벽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원하는 무기가 있느냐고 물었죠. 교메이는 자신이 절에서 생활할 때 가장 손에 익었던 무기인 도끼와 혈기들을 베어 죽이는 것으로는 부족하기에 전부 박살내버리겠다며 철퇴를 연결시켜주라고 했습니다. 사콘이는 알겠다며 미리 주문을 해놓겠다고 했죠. 그렇게 며칠 후 교메이의 무기가 도착했고, 교메이는 그 철퇴를 들며 드디어 내일이면 선별시험이구나 라며 긴장을 했습니다. 사콘지는 너 정도 실력이면 선별시험쯤은 쉽게 통과할 수 있다며 긴장 풀어라고 했고, 전 긴장이 된다면 그 무기를 들고 좀 더 연습을 해보라고 했죠. 교메이는 알겠다고 하며 밖으로 나가 달빛 아래에서 홀로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살기가 느껴지며 공격이 날아온다는 걸 알았고, 교메이는 그 공격을 피하려고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어깨 부분이 베어 피가 났죠. 교메이는 깜짝 놀라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습니다. 교메이를 공격한 건 다름 아닌 사콘지. 사콘지는 너 이 자식 혈기였던 거냐? 어떻게 그동안 정체를 숨길 수가 있었지? 라고 했죠. 교메이는 낮에는 완전히 인간의 모습과 똑같았지만 밤이 되어 힘을 쓰기 시작하면 몸의 절반이 혈기화가 되었기에 사코지는 교메이의 수련 모습을 보고 그가 혈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메이는 자신은 인간의 적이 아니며 혈기들을 박살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봤지만 사코지는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혈기인 너를 키워 선별시험에 내보냈다는 걸 사람들이 알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냐며 넌 여기서 죽어줘야겠다고 무례호 공격으로 교메이의 목을 향해 끊임없이 공격을 했죠. 그러자 교메이는 도대체 인간들은 왜 이렇게 쉽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냐고 마음속에 있던 아슬아슬한 감정의 끈이 탁 끊기며 포효했고, 그 포효 소리와 함께 사콘지 주변의 땅들이 진처럼 흔들리며 부서졌고 바위 파편들이 사콘지의 발을 묶었습니다. 사콘지는 이게 뭐지? 설마 저 녀석의 혈기술인가? 라며 당황했는데 이미 눈앞에는 교메이의 철퇴가 날아오고 있었고, 무례호흡으로 그 철퇴를 막아보려고 했지만 칼과 함께 몸이 박살나버리게 되었죠. 교메이는 분노에 차서 사콘지의 몸이 전부 가루가 될 때까지 철퇴를 휘둘렀고, 교메이는 이제부터 내 앞을 가로막는 자는 인간이든 혈기든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고함을 질렀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사실 교메이가 혈기가 되었다면 이라는 컨셉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더욱 먼치킨의 서사를 하기 위해 반은 인간, 반은 혈기라는 설정으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어봤네요.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